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누적되면 면역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 치매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서 사용할 때에는 암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암 예방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스테인리스 냄비나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새로 산 스테인리스 용기들을 손으로 만져보면 뭔가 까맣게 묻어 놓는 가루가 있는데 이것이 연마제입니다. 가루가 없는 경우를 하더라도 종이 타올에 기름을 묻혀서 닦아보면 시꺼먼 때가 나오는데 이 연마제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성분이 탄화규소라고 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탄화규소를 2군 A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암 유발 추정 성분이기 때문에 섭취 등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탄화규소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로는 세척이 되지 않고 산이나 알칼리에 강하기 때문에 식초물이나 베이킹소다로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식용유를 종이 타올에 묻혀서 힘을 줘서 닦으면 종이 타올에 묻어 놓는데 몇 번 반복해야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식초를 첨가한 물에 넣어서 10분 정도 끓인 후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인리스 용기를 만들 때 연마제로 탄화규소가 아니라 스테아린산과 산화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이들은 모두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규 제품이라면 탄화규소로 연마하지 않았겠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주방용기는 외국산이 아주 많고 연마제로 뭘 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연마제 제거 시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쿠킹 호일, 알루미늄 냄비, 코팅 조리기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에는 비스페놀 A, BPA라고 하죠. BPA와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딱딱하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젖병, 캔 내부 코팅제, 영수증 등을 만드는데 비스페놀 A가 사용됩니다. 비스페놀 A가 함유된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음식을 데울 때 과량의 비스페놀이 용출될 수 있는데 성인 남녀의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2년에서 2017년 동안 성인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변 중 비스페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그룹이 가장 낮았던 그룹에 비해서 비만 위험도가 7에서 20% 정도 증가했는데 그 증가 폭이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비스페놀 A가 비만과 당뇨병 발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음식이나 그릇에 착 붙어서 밀봉하면서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비닐랩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 중 하나입니다.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닐랩은 PE 재질이고 업소용 비닐랩은 PVC 재질입니다. PVC 재질은 가정용보다 끈적한 느낌이 들고 잘 달라붙습니다. PVC는 원료에 염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열하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랩에 포장된 고기를 그대로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서 며칠씩 보관했다가 냉동실에서 꺼낸 얼린 고기를 빨리 해동시키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해동하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기도 합니다. PVC, 즉 폴리 염화 비닐은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2019년부터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업소에서는 편리성 때문에 사용을 멈추지 않고 있고 소비자는 심각성을 모른 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일상생활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가정용 랩은 PE인데 PVC보다 안전하고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일반 PE보다 가격이 비싼 친환경 PE도 있는데 접착력이 좋고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투명하지 않아서 음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 HDPE와 5번 PP만 안전하지 나머지는 모두 전자레인지에서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비스페놀을 방출합니다. 참고로 컵 라면 용기는 6번 PS라는 재질인데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밀결을 압착해서 만든 용기나 밀랍으로 만든 랩, 스테인리스 용기, 유리 제품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리 제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깨어지기 쉽다는 단점은 있지만 산을 함유한 식품을 보관해도 부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리 제품 중에 산화납을 사용해서 만든 크리스탈 유리재는 피클,
과일 주스, 와인과 같은 산성식품을 장기간 보관하면 납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는 사용하기 전에 식초에 24시간 담근 후에 세척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용기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약한 세척제를 사용해서 손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을 넣고 돌리면 환경호르몬이 방출됩니다. 환경호르몬의 정확한 명칭은 외인성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온 화학물질이 우리의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포함된 환경호르몬은 주로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을 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용기가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한 용기인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밀봉된 용기나 포장의 경우 수증기 배출 통로 확보를 해줘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적석 조리식품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른 전자레인지의 출력, 가열 시간 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부들이 프라이팬을 고를 때 고려하는 사항은 단연 바닥 코팅이죠. 코팅이 잘 된 프라이팬은 음식이 누르붙지 않고 오래 사용해도 벗겨짐이 적어서 사용과 관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프라이팬 제조회사들은 테프론 코팅의 우수성을 앞세워서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데, 테프론 코팅지에 과불화옥탄산이라는 PFO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돼 문제가 되었던 화학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PFOA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FOA는 열을 가하면 휘발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축적되는데 내분비계 교란, 불임, 기형아,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에서는 PFOA뿐 아니라 코팅 안쪽으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순환을 방해해서 장기간 누적되면 면역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치매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버려야 합니다. 코팅 프라이팬을 처음 사서 사용할 때에는 물과 식초를 1:1로 섞은 식초물을 넣어서 10분 정도 끓인 후에 깨끗이 세척하시고, 세척한 프라이팬은 기름 코팅으로 길들여주면 오래 쓸 수 있고, 조리 과정 중 금속 성분의 용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빈 프라이팬을 오랜 시간 가열하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조리하고 프라이팬에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코팅을 약하게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철수세미 대신에 부드러운 수세미와 주방세제 등을 이용해서 세척하고, 음식물이 눌어붙어서 세척이 어려울 때는 프라이팬에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리고 2-3분 가열한 뒤에 키친타올로 닦아내면 됩니다.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져서 아래 본체가 보인다면 버려야 합니다. 알루미늄 용기에 식품을 넣고 가열하면 알루미늄이 방출될 수 있겠죠. 알루미늄은 인체에 축적되면 중금속 중독으로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고, 특히 뇌에 축적 시에는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증가시켜서 치매 등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체내로 들어온 알루미늄 성분을 잘 배출시키지 못해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한두 번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보통 음식을 먹는 습관은 오랫동안 습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장기간 먹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1999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지막 자료가 나온 2021년을 보면 2011년까지는 매년 3.3%씩 암 발생이 증가하다가 그 후 5년간은 매년 3.1%씩 감소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은 정체기였고, 2020년에는 최저점을 찍었다가 2021년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식습관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30년간 고기, 생선, 우유 등 동물성 식품과 당류의 섭취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암 발생률 증가와 거의 평행관계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탄수화물에는 섬유질이 포함된 복합 탄수화물과 가공을 통해서 섬유질이 날아가 버린 단순 탄수화물이 있는데, 간단히 복합당, 단순당이라 말하고 단순당을 더 줄여서 당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합당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고, 단순당 즉 당류는 건강에 해롭고 암의 발병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적지 않은데, 우리나라 가정 어디에나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테프론 냄비나 프라이팬, 그리고 일회용 컵에 PFOA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프론 조리기구로 높은 온도로 조리를 하면 PFOA가 발암 성분이 증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식이 고온으로 조리될 때 발생하는 연기에도 발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서 폐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위암이 가장 많았지만 지금은 남자에서는 폐암이 1등이고 위암은 2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대장암과 전립선암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자에서는 유방암이 1위이고 그 다음 갑상선암과 대장암이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폐암 발생률이 많아져서 4위를 했고 이어서 5위가 위암입니다. 지난 40에서 한 5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암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40에서 50년 동안에 육식, 당류, 식용유의 섭취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병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탄수화물, 즉 전분질의 섭취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탄수화물을 가공해서 섬유질이 빠져나간 형태인 당류의 섭취가 늘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의 문제가 아니라 탄수화물에서 섬유질을 뺀 당류의 섭취가 늘었고 그에 따라 암의 발생도 늘었다는 결론입니다.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 즉 복합당은 드셔도 되지만 섬유질이 없는 당류, 즉 단순당의 섭취는 금지하셔야 합니다. 육식으로 증가한다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발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육식을 줄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히 바비큐 형태의 숯불고기를 피해야 하고 삶은 형태인 수육이나 흰살 생선의 섭취는 암의 발생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니까 숯불고기 대신에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튀김류의 섭취가 또 매우 많아졌습니다. 튀김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용유는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 고온으로 조리하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어서 건강에 매우 나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튀김류를 줄이시고 샐러드에 생 식용유를 뿌리는 형태로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금방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음식을 일정 기간 먹는다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식습관은 말 그대로 습관이죠. 그래서 하루 3끼 365일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습관 차이가 나중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흰밥 대신에 현미밥으로 바꾸고 고기 반찬 대신에 채소를 많이 드시고 이런 사소한 습관의 변화지만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장기간 지속되어서 건강 유지에 아주 중요하고 암 예방에 아주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암을 진단받았다 하시더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암의 치료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